이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잖아요. 성차별, 성불평등의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복되는 얘기들인데 남성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가장이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부담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승진을 못할까봐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써도 된다고 법적으로 하지만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와 가사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제 회사에 복직을 해도 임금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서 낮은 월급, 승진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고위 임원은 남성들이 독식하게 되는 거고, 그 밖에 국방의 의무는 왜 남자가 꼭 남자만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잖아요. 해야 되냐? 뭐 이런 이것도 성차별, 역차별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성들은 그 대신 출산과 육아는 거의 여자들이 하고 있지 않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 대립이 심해지면서 남성들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들은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안일과 바깥일을 구분지어서 남자 여자가 불균형하게 일과 가정이 양적으로 균형적이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성평등한 사회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집안일, 바깥일이 서로 양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가 도와줘야 돼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뜻은 개인의 일과,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조화롭게 유지가 돼야지 성평등도 되는 거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수록 성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죠. 일과 가정의 양립 잘 기억해 두세요. 영상을 보면 좀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부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동시에 받았다. 열이 38도라고요? 네, 곧 가겠습니다. 난처해진 부부는 바로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당신이 좀 가봐. 나 이제 진짜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진짜 미안한데 근데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없잖아. 나 요번에 승진 명단 그거 못 올라가면은 나 끝이야. 지방으로 발령 나가. 이거 한 번만 봐줘. 아내는 결국 상사에게 일찍 퇴근하겠다는 양해를 구했고 일을 떠맡게 된 후배의 따가운 눈초리를 뒤로 한 채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이미 승진이 한참 늦은 아내였다. 일찌감치 퇴사한 여자 동기들과 상사가 되어버린 남자 동기들을 뒤로 한 채 독하게 버텨왔다.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워 아이 갖기를 미뤘던 아내는 결국 임신을 한 순간 김 대리님 임신했다더라? 그래서 그만 두려나? 당신은 혼자 남았잖아. 잠재적 퇴사자가 되었다. 남편도 아픈 아이를 데리러 가고 싶었다. 여유롭게 퇴근해서 아이랑 캐치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조퇴나 야근 거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었고 육아휴직 후 승진해서 밀려 남편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던 아내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차라리 본인이 민폐녀가 되는 것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 내 육아휴직을 쓴 남자 직원은 손에 꼽았고 남편이 아내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데 아내도 결국 동의했다. 함께 감당할 몫이 왠지 점점 한쪽으로 쏠린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쪽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흔히 여성은 집사람, 남성은 바깥 양반으로 분류되곤 했다. 남성 직장인의 대부분이 육아와 가사노동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만큼 가사 분담도 나눠서 해야 하는 게 현실. 직장에서 이 현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여성이 직장에서 집안일이나 육아보다 업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독한 여잔데? 애들이나 남편은 버려두고. 사실 30살이 되기 전까지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여성이 사회에 더 빨리 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살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끝도 없이 벌어진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재취업도 어렵고 일을 구하더라도 전보다 열악하고 불안한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얻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성이 직장에서 집안일이나 육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승진은 포기했나? 쓸데없이 가정적이네. 20, 30대 남성들이 직장 내 불평등 요소로 가장 많이 꼽은 건 당연한 야근 문화와 잔심부름은 여자가, 힘든 일은 남자가. 남성은 남성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도 높은 노동과 야근, 늦은 술자리 등을 더욱 강요받고 그럴수록 퇴근 후 가사를 분담하긴 너무 힘들고 아내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더 적은 곳으로 옮기기라도 하면 경제적 부담은 배가 된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익히 알려진 사실이 있다.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45분, OECD 최하위. 그런데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도 평균에 못 미친다는 거. 그 이면엔 가사노동에는 사실 내 아이의 성장을 함께할 권리, 부부가 집안일을 함께 나눠 할 수 있는 여유, 저녁 있는 삶이 담겨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저녁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이대로라면 한쪽은 과도하게 일하고 한쪽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려앉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 한 사람 안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직장 문화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만둘까? 많이 힘들지? 다시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 오늘 지수 데리고 오면서 어린이집 쌤이랑 얘기했는데 나랑 똑같은 일 하다가 재취업이 안 돼서 유아교육 다시 공부한 거래. 월급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내가 미안해. 이게 자기가 미안해야 될 일일까?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다음 돌발 퀴즈 세 번째.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개인의 일과 가정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7글자. 네, 선생님, 학습지가 아니라 활동지. 앞에서 말을 계속 잘못했네요. 활동지에 요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서로 인정해주고 미디어 속 성차별 요소는 비판할 줄 알고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육아와 가사는 남녀 공동의 몫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은 앞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이 4가지를 꼭 기억하고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활동, 성편견이 있는 말을 존중하는 말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이제 이것도 활동지에, 그러니까 4번째, 1, 2, 3번은 퀴즈고, 그 4번째는 여기 6가지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를 성불평등하지 않게 평등하게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A4 용지 한 장에 아마 이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성평등은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을 떠나 마무리예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구조적인 차이, 신체적 그 구조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평등한 사회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저마다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죠. 비로소 나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제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네, 선생님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도 이거 재밌는 영상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요. 유튜브에서 양성평등 뮤직비디오 트로트 버전 이거 검색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